통일은 미음, 지읒, 히읗, 기억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엔 이렇게 썼어요. 자, 혹시 도전. 기지개. 오케이. 오. 문제 해결이 아니다.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 맞을 것 같은 사람. 한 명. 역시 형만 위해주는 동생. 박수 한번. 자, 정답이 과연 문제 해결일지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죠. 오늘 영상이 아니지.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통일은 뭐뭐뭐뭐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통일은 왜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언제 될까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when에 대한 어떤 답을 제가 좀 드렸다면 오늘은 why, 통일은 왜 되어야 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한번 손 들어 볼게요. 통일을 찬성하는 친구 살짝 이렇게만 들어야 돼. 찬성 친구, 찬성. 네, 몇 명 조금 있고 반대도 살짝 들어야 돼요. 반대도 있어요. 네, 그렇죠. 통일에 대한 찬반이 다양합니다. 정말로 다양해요. 아마 예상컨대 여러분들 세대보다 좀 더 윗세대는 좀 더 찬성 쪽이 많고 조금 더 나이 많은 윗세대는 많이 찬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 이후 한 70년이 넘었고 분단 세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지금 너무나 풍성하게 잘 살고 있어서 통일을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통일은 왜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그 찾은 과정들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1년 조금 덜, 1년 1개월 정도 전이죠. 오전 6시 41분 그때 기억나시는 친구.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학교를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때 무슨 날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네. 온몸을 휘감는 공포를 느꼈어요. 저는 이때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느꼈던 공포였어요. 핵실험 아닙니다. 핵실험은 사실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포 느끼니 솔직히 핵 성공하면 성공했네 이러고 실패하면 또 실패했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쵸?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에 혼자 출근해서 있었거든요. 1등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가장 무서워서 이런 문자를 보고 가장 무서워서 집에 전화를 먼저 했어.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 했었어. 위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1년 전에 요즘에 오물 날린다고 해서 그거 문자 말고 1년 전에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비행체를 발사했대. 그래서 저는 사무실 이제 남산 밑에 있거든요. 그 남산을 보면서 저기로 이제 미사일 날라오나 서울로?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이건 좀 높이 손 들어도 돼. 그쵸? 근데 안 무서웠다 손. 가장 담력이 높은 몇 명. 6학년 친구들.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지. 무서웠던 사람 혹시 있어요? 무서웠던 사람? 네. 우리 쌤들 좀 무서웠고. 네. 우리 무서운 친구도 있었어. 네. 그쵸? 지금 무서운 파와 안 무서운 파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인정. 자, 됐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 박사님. 네. 오늘 저희 이야기에서는 저의 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대학원에서 한 10년 좀 더 됐죠. 대학원에서 전 북한 공부를 했었어요. 북한 공부. 그래서 작년에도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지금 북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긴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 빼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통일 네. 자네는 통일이 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15명 정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는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장님이었거든요. 나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나이끼리 하는데 대학원을 가면은 엄마 아빠 뻘도 오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도 오기도 하고 막 다 다르거든요. 그분은 사장님이었는데 기업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물어봐 놓고서 그렇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기업 활동 북한에 가서 할 수 있으면은 통일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이었는데 50대였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왜냐면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가 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 저는 사실 대학원을 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취업이 안 돼서 두 번째 장학금을 준다 그랬는데 장학금을 못 받긴 했지만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그리고 북한을 왜 선택했냐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약간 북한 선교 약간 북한 사람들이 약간 좀 불쌍해 보이고 약간 그런 연민의 마음이 좀 있어서 북한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때 저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힘들게 지하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는 북한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원은 뭐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여기서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죠. 그때 뭐 제가 막 다큐멘터리 보는데 너무 이런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거든. 막 그 시장 갔는데 뭐 국수를 다 먹고 사람들이 음식물을 버리면은 밑에서 헹궈가지고 그거를 먹는 아이들. 예. 기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어. 제가 어렸을 때 본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약간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교수님이 한마디 했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이노 미사일 얼마 전에 쐈는데 그거 발사 안 하고 그걸로 다 식량 먹이면은 1년치 다 먹이고 매년 쏘는데 그럼 미사일 발사 안 하고 다 굶어 죽는 애들 해결되면은 통일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 또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수업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의 그 썰을 푸는 거예요. 통일이 왜 되어야 하냐면 얘기를 하면서 이 오른쪽 천 얘기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분단된 채로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기로는 탈옥을 꿈꾸는 흑인과 백인, 요즘은 흑인과 백인은 뭐 인종차별 그런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 인종차별 심했잖아요. 근데 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통일이 되면 경제난이 해소되고 남한은 경제 성장이 지금 굉장히 그 침체기에 와 있다고는 하거든요.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에 많이 있는데 매년 11%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면만 보더라도 아주 큰 이득이라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반박의 여지는 사실 되게 없습니다. 이게 그 많이 이득이냐 조금 이득이냐 중간 이득이냐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주류 의견이긴 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뭐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세계에서 당당한 강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원 2년 다니는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뭐 1년 동안 뭐 목사님께서 준비했다고 했는데 사실 1년은 아니고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부탁을 받았었어요. 어떤 그 여러분들 청매인가? 청매 맞나요? 청매 그 뒤에 그 어른들 큐티책이 있거든요. 큐티책의 뒤에 이렇게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저한테 글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 글이나 쓰라 그러면 내가 아무 글이나 썼을 텐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학교 2년, 대학원 2년 다닐 동안 경제적인 면으로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고민을 하고 좀 써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쭉 쓴 게 그 중에 7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데 통일을 왜 돼야 될까 쳐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동영상이 나와요. 그 중에 메인 논리들을 제가 여기다가 좀 썼는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국가의 크기가 커진대요. 맞죠. 그리고 막대한 양의 자원을 얻을 수 있대. 지리적인 이점도 있대. 뭐 대륙으로 가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고 분단 비용이 절약된대. 왜냐면 지금 분단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뭐 국방비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안정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저도 대학원 때 배웠고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관점 말고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막대한 양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통일이 돼야 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다른 동영상에선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의 민족주의적 논리가 아니 옛날에는 우리는 한민족이야! 통일해야 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맞는 경제성의 논리로 통일이 돼야 된다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부터 내용이 제가 상당히 심히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섬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북한은 섬이 아닌데 우리만 섬처럼 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전혀 공감할 수가 없죠.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북한 사람들이 통일되면 막 아이들을 많이 낳아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죠.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북한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좀 화가 났어요. 북한 지역의 항만과 공장 같은 생산 시설의 건설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고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지금 한국 청년들이 가기 꺼려하는 직군들의 인력난 문제도 해소됩니다. 약간 이상한 거야.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블루칼라 직업. 블루칼라 직업은 이제 몸을 쓰는 직업들을 블루칼라 직업이라고 합니다. 블루칼라 직업들에게 북한 주민이 들어가겠죠. 이런 논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통일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하는 건데 마치 이거는 통일을 하고 나서 그들을 다시 우리 밑에 깔고 가려는 생각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사탄도 울고 갈 만한 논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아무리 이점이 많다고 해도 이런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앞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한 게 통일이 돼야 되는 목적, 통일의 당위성이 경제적인 것 하나만 있을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은 뭐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제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고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먼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그 질문했던 거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통일해야 될까요? 제 논리대로 했을 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북한에서도 전도 오세요. 선교 오세요. 막 캄보디아에서 오세요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번에 선교 오세요. 평양 선교 오세요. 막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찬양해 거기서 막 말도 더 잘 통해. 막 은혜 막 더 받아 막. 그러면 통일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통일될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하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교회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실제적인 뭐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 없죠. 사실 뭐 대외적인 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은 통일이 굳이 안 돼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 더 넘겨주시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내린 생각은 요거였어요. 아까 전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박수 한번. 메가커피. 네, 좋습니다. 아주. 통일은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통일을 문제 해결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이건 제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딱 오늘 또 통일 선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였나 봐요. 맨날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인 사상은 여러분께 여기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고, 뭐라 써 있냐면은 언제까지 북한 옹호할 겁니까? 우리 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사실 윗줄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밑에 줄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하고 비슷해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여기서 안전을 저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평화로 바꿔볼게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화평을 꿈꾸고 있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모두는 현재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네. 1년 전에 그 문자 말고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몇 주 전에 오물풍선 엄청 날라왔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날라왔어요. 제가 맨날 가는 식당 근처에. 그런데도 날라오고, 거기에 만약에 뭐 이상한 것들이 담겨 있지만 더 심한 것들이 담겨 있었으면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 발언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매년 막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북한도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막 미국에서 막 전투기 날라오고 막 항공모함 막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러다가 얘네가 훈련하는 척하다가 우리 갑자기 덮쳐버리면 우리 그냥 그대로 장악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실제 구글에서 치면은 나오는 북한의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모습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 않은, 좋은 교회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그 복음의 역할을 진정으로 다 하고 있을까? 어떤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각종 이상한 짓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과연 남한에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요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건데 우리 한 번만 읽고 이제 목사님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일이 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 해결적인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맞추면은 우리가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함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시점으로 맞춰 보니까 저는 이 고민이 끝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통일은 꼭 돼야 된다고 제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시작할 때 결국 통일은 벌써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 화평을 누리는, 이 남과 북 한반도하고 화평을 누리는 길로 가는 그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